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금수집가 골드 컬렉터입니다. 이번 영상은 개척 탐사를 하여 본인만의 구강지를 찾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해당 이미지는 과거 사금의 근원지를 찾으려는 의도에서 계획된 3D로 디자인한 이미지인데요. 계획한 모든 경로를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해당 하천에서 많은 개척 탐사를 해보았습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의 구강지를 찾는데 도움이 되어 본인만의 구강지에서 즐거운 사금 탐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작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그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부분 장소를 오픈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어렵게 찾은 본인만의 구강지를 오픈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부분 오픈되는 사금지는 이미 많은 분들이 다녀간 장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 경험상 그런 곳은 좋은 포인트를 찾으면 좋겠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다녀간 장소이기 때문에 꾸준히 좋은 성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럼 구강지 찾는 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선 구강지를 찾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금지가 어디인지부터 조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것은 제 채널 과거 영상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영상은 영상 상단과 내용 중에 링크로 남겨드리겠습니다. 기본적 자료나 정보들을 가지고 개척 탐사를 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금을 한 털도 못 볼 수 있는데요. 과거 골드헌터와 물놀이경 북한산 인근에 있는 하천에서 기반함 틈새를 긁어 보았는데요. 여기서도 초미세 한 톨이 나왔지만 이런 한 톨을 원하지는 않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자료를 바탕으로 개척 탐사지를 선정한 다음 해당 지점에서 10km 정도 탐사 계획을 세웁니다. 반경이 넓다 보니 한 번의 개척 탐사로 끝나지 않게 되는데요. 보통은 지류를 따라 상류 또는 하루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적게는 2번에서 3번, 많게는 5-6번이 될 수도 있는데요. 횟수는 정해진 것이 아니며 탐사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처럼 개척 탐사로 본인만의 구강지를 찾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그만큼의 열정이 필요하지만 제 경험상 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탐사 시 시작 지점에서부터 종료 지점까지 차량으로 이동하면 좋겠지만 멀리서 바라보는 것과 현장에서 접근해서 보는 것과는 사뭇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탐사지에 도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전의 영상에서처럼 지류를 따라 탐사지를 이어갔는데요. 그 이유는 해당 지점의 퇴적층과 안반의 성질, 그리고 어떤 암석들이 분포되어 있는지 또는 현장 상황이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해 도보로 이동합니다. 탐사실을 계속 이동하면서 샘플링 테스트를 합니다. 이때 테스트 방법으로는 기반함이 보이면 기반함 틈새를 긁어서 테스트하고, 이때 한 곳만 하는 것이 아닌 여러 곳을 테스트하여 봅니다. 만일 기반함 틈새를 여러 번 샘플링 테스트하였는데 미세한 털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 지역은 사금지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빨리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사금이 많은 지역은 사철이 유난히 많이 보이는 지점이나 갈대뿌리, 풀뿌리, 그리고 하천의 합수부에 퇴적된 지역, 빨라진 유속이 급격히 느려지는 지점 등의 퇴적층을 패닝 접시로 5-6번 정도 패닝하면 미세한 톨은 나오는데, 사금에 걸려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는 기반함 틈 사이에서 사금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해당 지역은 사금이 거의 없거나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외에도 샘플링 테스트 할 만한 포인트는 보의 아래쪽과 하천과 지표면이 만나는 지점, 큰 돌이 있는 하류 방향 아래쪽, 보시는 사진처럼 자갈밭, 그리고 사금지 인근 산에도
사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산 정상까지 탐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하천에서 계곡을 통해 산 정상까지 탐사를 하면서 샘플을 비닐팩에 담아와서 하천에서 테스트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해당 위치를 기록해 두기 위해서 이때 사진 촬영을 꼭 하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당 도로에 갓길을 시루를 채취해서 테스트 해본 적도 있는데요. 여기에도 초미세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선배님들의 글을 인용하자면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너겟은 수십 미터를 이동하지 못하며 미리급 사금은 수백 미터를 이동하지 못하고 미세 사금은 수키로를, 초미세는 그 이상을 떠내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금의 근원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금의 크기는 작아지고 알금 형태의 사금은 점점 줄어들면서 엽상들의 분포가 늘어나게 됩니다. 큰 사이즈의 금들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분포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해보시다 보면 이곳이 사금의 근원지에서 가까운지 또는 먼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탐사하시는 곳이 미세와 초미세들의 엽상들만 존재하지 않나요? 때로는 많게, 때로는 적게 탐사지를 이어가다 보면 시작점에서 사금의 양과 알금의 형태 또는 크기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미지에서처럼 파란 지점에서 노란 근원지를 지나 왼쪽 끝을 지났다고 했을 때 어느 시점이 되면 사금이 전혀 발견되지 않게 되는데요. 이런 방법으로 사금의 근원지에 점점 접근해 갈 수 있습니다. 탐사 시에 중요한 팁 하나 드리면 탐사지에서 채취한 샘플이나 환경사진을 촬영해 놓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은데요. 그 이유는 해당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을 쓸어 올리게 되면 GPS 정보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메모를 하지 않더라도 촬영해 놓은 사진에 위치 정보와 그 지역의 특징과 패닝에서 나온 결과물 등의 자료 수집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노력해서 찾은 본인만의 구강지가 생긴다면 그만큼 만족도도 있고 본인만의 구강지이기 때문에 많은 금을 꾸준히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 골드 콜렉터는 아무쪼록 좋은 구강지를 찾아 힘들었던 기억들을 떨쳐버리고 여러분이 행복한 여가 생활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저 골드 콜렉터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자그마한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